그래서 이 종자로서 이 수명이 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해서 파종을 해도 새로운 개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이걸 수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용 한번 보죠. 이 저장 중에 발화력을 상실하는 원인입니다. 이 발화력 상실은 가장 큰 게 요거예요. 원형질의 이상이 생기면 세포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형질 단백질이 응고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 종자를 장기 저장하는 경우 저장 중 이 호흡에 의해 저장 물질의 소모가 이루어지지만 장기 저장으로 발화력을 상실한 종자도 상당한 저장 물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 양분 소모만으로 발화력을 상실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첫 번째가 원형질 단백질에 이상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 호흡량이 많으면 기질의 소모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종자가 가지고 있는 양분의 소모량이 많아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싹이 나올 때 이 양분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싹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수명에 미치는 조건들이에요.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는 낮게, 상대 습도는 낮게. 왜냐하면 이 수분 함량이, 습도가 높으면 종자에 수분이 공급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종자가 발화 생리를 시작해버려요. 그리고 또 밀폐는 이렇게 호흡을 줄이기 위해서 산소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량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 종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의 수명과 관련해서 작물별 종자의 수명에서 표가 하나 나오죠. 이 표는 달리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매우 자주 출제되는 이 표입니다. 그리고 종자의 저장 방식은요. 저장 중 종자의 수명은 종자의 수분 함량, 저장 온도, 습도, 통기 상태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온도, 습도, 이 산소, 이산화탄소, 결국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낮게, 습도 낮게, 그리고 산소량과 이산화탄소량, 산소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량을 늘려놓으면 저장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1번에 그 건조 저장 한번 볼까요? 건조 상태로 종자를 저장하면 생리적 휴면이 끝난 종자라도 휴면 상태가 유지되어 수면 연장으로 발화력이 감퇴되지 않는다. 조절제로 생석회, 염화칼륨, 집제 등을 이용한다. 그래서 요거 수분과 관련인데 이 상대 습도도 낮아야 되겠지만은 종자의 수분 함량도 낮아야 되더라.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자의 태화. 태화라는 개념은 그동안 이렇게 생산성이 좋았던 종자가 어느 순간 생산력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생산성이 좋았던 게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을 종자의 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화의 원인을 보면 유전적인 원인, 생리적 원인, 병리적 원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형 유전자의 혼입이라든가 아니면 교잡에 의해서 유전적 순수성이 깨지게 되면 태화됩니다. 생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 체종 재배지가, 우리 조금 전에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 평야지대보다는 어떠한 고랭지가 유리하다 했는데, 이런 평야지에서 이렇게 이 체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또 병리적, 이 병에 의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뜻 한번 볼까요? 작물 재배 시 어떤 품종을 계속 재배하면 생산력이 우수하던 종자의 생산량이 감퇴되는 것, 이것을 종자의 태화란다. 원인을 봤더니 유전적 태화, 유전적 태화의 원인들이 쭉 나옵니다. 이 자연교잡에 의해서, 그리고 이형 종자의 기계적 혼입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디귿번 한번 보죠. 이 주보전이 가능한 작물은
경우 기본 식물을 주보존하여 이것에서 받은 종자를 증식 보급하면 세대의 경과에 따른 유전적 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식물체 자체를 보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그대로 보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외부로부터 다른 유전자형이 혼입될 수가 없습니다. 혼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술과 수술, 그래 난핵과 정핵이 만나서 섞여야만 유전적으로 변화가 생기는데, 이렇게 식물 개체는 이 유전적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개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순정 종자를 장기간 저장하고 해마다 이 종자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세대의 경과에 따른 유전적 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은 생리적 퇴화죠. 생리적 퇴화라는 것은 생리적 원인에 의해서 생산환경 또는 재배 조건이 불량한 포장에서 채종된 종자나 저장 조건이 불량한 종자는 유전적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는 그대로 가지만 생리적으로 퇴화하여 종자의 생산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생리적 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경우 평지에서 채종하면 고랭지에서 채종하는 것에 비해서 퇴화가 심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귿번 한번 보죠. 재배 조건의 불량으로 종자가 생리적 퇴화가 되므로 재배 시기의 조절이라든가 비배 관리 또는 개선, 착과수 제한, 종자의 선별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퇴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병리적 퇴화입니다. 병에 의해서 종자 전염병에 특히 종자소독으로 방제가 불가능한 바이러스병 등이 만연은 종자를 병리적으로 퇴화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저장 종자가 퇴화하는 이야기죠. 저장 중인 종자의 발화력 상실의 주 원인은 이 원형질 단백질의 응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이 호흡에 의한 이 양분 소모량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종자 처리 과정들이 나오는데, 먼저 선종, 종자 고르기입니다. 그래서 고르는 방법은 이제 육안, 눈으로 고르는 방법이 있고요. 용적에 의해서, 그리고 중량에 의해서, 비중에 의해서. 특히나 우리 벼에서는 비중 선별법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타서 종자를 소금물에 담굽니다. 그랬더니 뜨는 종자가 있고 가라앉는 종자가 있죠. 그래서 가라앉는다라는 얘기는 무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종자를 이렇게 골라내는 것, 이걸 비중 선별법이라고 표현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비중산에 사용되는 용액의 비중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매벼 무망종, 매벼 무망종이라면 무망, 뭐가 없다는 얘기요. 까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까락이 없는 게 1.13, 이게 가장 기준이에요. 그리고 유망종, 까락이 있는 경우는 1.10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 외에 색택에 의한 선별이라든가 또는 액체 친화성이라든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종자를 선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종자를 선종을 하면 선종, 종자 고르기,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요, 종자 소독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 소독을 통해서 종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소독하는 방법, 종자 전염성 병균 또는 선충을 없애기 위해 종자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라는 것을 종자 소독이라고, 종자 외부의 부착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화학적 소독을 하고 내부 부착균은 물리적 소독한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현재 종자 소독으로는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소독하는 방법, 침지, 이 농약에 담그겠다는 얘기고요. 분이, 농약에 분이, 가루옷을 입힌다. 농약을 종자 표면에 묻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소독 방법. 물리적 소독 방법의 냉수 온탕 침지법,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 두세요. 냉수 온탕 침지 어떤 의미예요? 이 냉수, 온탕, 침지, 차가운 물, 온탕, 뜨거운 물에 침지, 담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한번 보죠. 맹류의 겉감부기병 소독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요. 이 겉감부기병 소독하는 방법이에요. 종자를 6시간에서 8시간 냉수에 담갔다가 45도에서 50도 온탕에 2분,
그리고 겉보리는 53도, 밀은 54도 온탕에 5분 담갔다가 냉수에 식힌 다음 그대로 또는 말려서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쌀보리 같은 경우는 냉수에 담근 후 50도 온탕에 5분, 그리고 냉수로 식히는 방법. 그리고 벼의 선충 신고병, 이 경우에는 벼 종자를 냉수에 24시간 담갔다가 45도 온탕에 2분, 그리고 52도에 10분 담가서 냉수에 식히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탕침지, 온탕침지는 냉수 생략하고 뜨거운 물에만 담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맹류 겉간부기병에 대한 소독 방법으로 물의 온도는 43도, 밀은 45도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검은무늬병에는 45도 물에 30분에서 40분. 벼 같은 경우에는 벼모 같은 경우에는 하부 3분의 1을 하단부를 15분간 담가서 소독한다. 그리고 이제 건열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뜨거운 열에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기피제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독이 끝나면 침종이라는 걸 합니다. 이 침종이라는 것은 종자를 물에다 담그겠다라는 얘기예요. 목적은 뭐예요? 발화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죠. 파종 전 종자를 일정 기간 물에 담가 발화에 필요한 수분을 흡수시키는 것을 이 침종이라고 한다. 벼, 가지, 시금치, 수목의 종자에 실시하고, 종자를 침종하면 발화가 빠르고 균일하며 발화 기간 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수질이나 수온에 따라서 침종 시간이 달라지고 연수보다는 이 경수가 수온이 낮을수록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침종 시 수온은 낮지 않은 것이 좋고 산소가 많은 물이 좋고 좀으로 자주 갈아주는 게 좋다. 수온이 낮은 물에 오래 침종하면 저장 양분이 유실되고 산소 부족에 의해 강낭콩, 안두, 콩, 목화, 수수 등에서는 발화 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챕터 2의 종자 발화와 휴변. 이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